안녕하세요. 평소 본인이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저도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들 본인에게서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저는 열이 많으니까 인삼이나 녹용 같은 건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도 자신의 몸, 체질에 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한의사인 저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한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열 진단이 장부별로 또 혹은 표리, 안과 밖 이렇게 다르게 다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럼 열체질인지 한체질인지 어떻게 알아보지? 라는 질문에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이런 질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추위를 많이 타세요? 더위를 많이 타세요? 혹은 찬 음료를 즐겨 드세요? 혹은 따뜻한 음료를 드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저도 환자를 볼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에요. 이제 환자분들이 스스로 나는 주위 사람보다 추위를 정말 안 타. 우리 가족들이 에어컨을 너무 안 켜서 나는 여름에 너무 힘들어. 근데 회사를 가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좋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추위를 안 타니까 열이 많고 혹은 에어컨을 계속 끄는 사람은 열이 적은 사람일까요? 자, 여기는 캐나다나 러시아의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수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대요. 여긴 평범한 아주머니 같아요. 이렇게 해병대 군인도 아니고요. 저도 캐나다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긴 추위 안 탄다 이런 사람도 알래스카에 가면 알래스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 동양에서 온 친구는 너무 추위를 타는데 왜 이런 계절에 저렇게 파카를 입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더위를 탄다, 추위를 탄다라는 것은 아주 상대적이에요. 반면에 동남아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너무 춥다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 동남아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는 가장 열이 많은 사람,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몸에 한열이라는 것을 이렇게 절대적인 개념, 난 열이 많은 사람 혹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이 많다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다른 지역에 가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탄다, 더위를 많이 탄다라는 개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추위가 많은, 한이 많은 사람, 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니까 열이 많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하면요. 내 몸 안에서 상대적으로 한열의 균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추위를 타느냐 안 타느냐 혹은 가족하고 비교해서 내가 추위를 타느냐 안 타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혹은 반대로 더위를 타느냐 안 타느냐 이런 개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냐면 내 몸 안에서 추위 쪽으로 혹은 더위 쪽으로 즉 한열이 어떻게 균형이 깨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추위를 안 타는데 더위도 그닥 안 타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추위도 많이 타는데 더위도 많이 타요. 이런 사람은 체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의사로서 진단을 해야 되니까 더 캐묻죠. 그래도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혹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그러면 가족이랑만 비교하지 마시고 회사 사람들 전체랑 비교해보면 추위 타는 쪽인 것 같아요? 아닌 쪽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물어보는데 사실 이런 질문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요. 훨씬 중요한 것은 그 환자분의 내면에서 어떻게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열을 파악해야 될까요? 어떻게 과연 우리가 한열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이 많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체질의학에 있는 개념인데요. 평소 내가 자주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내가 병들기 전에, 큰 병이 나기 전에 이렇게 생기는 사소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상열감이 있다든지 혹은 눈이 충혈이 많이 된다든지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꼭 병생 나기 전에는 으슬으슬 죽고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평소에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평소 소자 그리고 증상에 증자를 붙여서 소증이라고 합니다. 이 소증은 음양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 있어서 어떻게 음양이 깨어지는지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도, 열이 없는 사람이죠. 굉장히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만 보는 족족 끄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내 평소의 증상이 계속 열증으로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은 열체질의 약을 써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증이라는 것은 한열뿐만 아니라 체질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열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한과 열, 음양의 균형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느냐, 더위를 많이 타느냐 이걸로 한열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균형이 깨졌을 때 반응하느냐. 그러다 보면 내가 굉장히 체력이 좋아서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지만 병은 어느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경향성이죠. 그 반대로 난 추위도 더위도 많이 타지만 내가 병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 소증을 가지고 체질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일치해요. 나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안 타고 열이 많은 사람이 실제 소증도 열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진료 현장에서 보면 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난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는데 나는 어떤 체질일까? 혹은 나는 우리 집안 식구들에 비하면 정말 추위를 많이 타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 난 정말 추위를 안 타는 편이거든. 이렇게 한열, 즉 체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꼭 소증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재마 선생님의 동의수세본에 나오는 소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마 선생님은 꼭 환자를 볼 때 이 소증을 살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양인의 17세 여자아이가 있는데 평소 딸꾹질을 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팠다. 그러니까 이런 평소 나타나는 증상이 그 아이가 뭐 평소 추위를 탄다, 더위를 탄다. 왜냐면 이런 거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중요한 지표가 안 되고요. 평소 어떤 증상이 생겼는가는 이 환자의 평소 어떻게 장부, 음양의 균형이 깨어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조문에, 모든 그 환자 케이스 증내에 이렇게 소증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증은 서양학적으로 보면 완전 병도 아니고요. 한의학에서 봐도 현재 가져온 증상, 지금 막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증상을 현증이라고 하고요. 평소 늘 좀 있지만 그렇게 병원 올 정도는 아닌 그런 증상을 소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 수면이나 땀, 뭐 소화가 잘 되는지, 뭐 가슴이 답답한지, 잠을 잘 못 자다는지 이런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나는 열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때 주위 사람보다 내가 추위를 타는지 혹은 더위를 타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는가? 평소 내가 어떤 증상들로 이렇게 고생하는가 혹은 어떤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평소 열감기가 자주 걸리고 목에 이제 붓고 염증이 생기고 또 뭐 두통, 눈충혈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이러면 열증일 가능성이 많죠. 열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추위도 많이 타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무슨 소양이냐? 소양일 수 있습니다. 또 저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무슨 소음이냐? 소음일 수 있어요. 소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건 더 중요한데요. 음식을 먹고 반응이에요. 이건 뭐 어느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뭐 마늘이나 뭐 인삼, 뭐 매운 음식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입안이 많이 텁텁하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 두통이 있다든지 상열감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열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음양이 깨어져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소 내가 열이 많은 사람인지 혹은 열이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싶다면 내가 자주 겪는 증상들, 사소한 증상들, 그리고 음식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로 살펴보셔야 정확하게 자신의 체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